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흐름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따라서 수익도 상반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7% 상승했죠. 그래서 3114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의 상승이 나오면서 977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수 흐름만 보더라도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루였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약 0.2%의 상승이 나오면서 87,2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또 LG전자는 무려 13%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죠. LG전자는 어쨌든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C 사업부를 떼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약 1%의 하락이 나오면서 25만 9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기아차도 오늘 15% 이상의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제하고 합쳐본다면 장 초반 기준 30% 이상의 강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다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커진 것 같고, 어제의 흐름을 봐서 그런지 개인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순매수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수급만 보더라도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매수세가 몰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렸어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도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케미칼, LG화학, 삼성 SDI, NC소프트, 원익 IPS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원익 IPS는 장중에 VI도 올렸죠.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전자, SK, LG이노텍, 하나솔루션, YG엔터테인먼트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YG를 중심으로 엔터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코스닥 레버리지에 기관이 많이 베팅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종료되고 나서 애플과 기아차의 협력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시외 상한가를 갔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굉장히 높은 상단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좋은 재료,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반드시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도 기아차가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애플과 기아차의 협력, 최초 기사가 어제 오후 5시가 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제는 이런 기사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아차가 1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 기사가 발행된 오후 5시 이후에 처음으로 이런 기사를 접했단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분명히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기아차를 16% 이상까지 상승시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 일반 개인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빠른 정보력,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쉽게 대응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외국인과 기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유심히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항상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지, 그리고 추세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지, 이런 수급을 살펴보는 것이 늘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낙폭을 많이 키워서 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하고 합쳐본다면 지금 20%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단지 시가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기아차를 볼 수가 있지만 어제하고 오늘 상승폭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가가 15%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가 15% 이상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아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스피 우량주,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매할 때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한 종목은 늘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하고 기아차 협업 소식,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있듯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현대차 그룹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한 달 이내에 다시 재공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아차가 비록 시가 대비 상당히 밀리고 있지만 저는 현대차를 보셨듯이 조금의 조정 구간을 거친 뒤에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항상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조급함을 없앤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 일주일 전에 현대차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기아차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장중에 6%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아마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들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고 같은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저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기 투자하기 정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MS하고 GM, 마이크로소프트가 GM 자율주행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베리라고 아시죠? 지금은 갤럭시하고 아이폰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블랙베리나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버리고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약 2주 전에 나온 기사예요.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2021년 초부터 미래차, 자율주행 이런 단어들이 꾸준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관련 종목들도 한 번씩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와 관련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부를 매각하고 자동차, 전장용 부품과 관련된 VS 사업부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측에서 모바일 사업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이런 발표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도에는 모바일 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2020년도부터는 모바일에서 미래차 쪽으로 흐름이 이동하는 변곡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물론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오늘 시가 대비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속도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가를 15% 이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제 오후 5시 이후에 발표된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오늘 장중에 발표가 되었다면 아마 더 좋은 모습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를 15% 이상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없던 차익 욕구도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고점에서 물린 분들, 그런 분들의 조급한 마음이 다시 매도로 부추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가가 너무 높은 곳에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기아차와 애플과 관련된 좋은 이슈도 있었고 또 미국의 나스닥 약 1.5%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일단 나스닥이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를 꼽아보자면 어제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전 연준 의장이죠. 그리고 현재는 재무장관 지명자인데 옐런 후보자가 크게 4가지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재정정책 의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가자 이런 발표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은 미국이 경제 회복을 한 뒤에 진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였고 며칠 전에 조지아주 상원선거 승리를 통해 블루 웨이브를 달성했고 그 때문에 미국 대표 기술주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부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한 뒤에 진행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1.5%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위적으로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또 중국에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발표한 인위적인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겠다, 이 점을 한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말은 기사 타이틀에 나와 있는 대로 강달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강세, 다른 말로 원화 약세라고 하죠.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주가에는 좋지 못한 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20년 동안의 코스피 지수하고 달러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언뜻 봐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는, 이런 반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발언들이 의도적으로 달러 강세를 부추기겠다, 이런 의견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달러를 유도했던 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조금 다른 정책 기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개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강달러 정책, 조금은 좋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투자를 할 때 한번 염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약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수의 흐름만 본다면 상당히 좋은 추세이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좋은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즐거운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